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저번 주에 방송 연달아서 키고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키게 됐는데 내일이면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도 지금 휴장일에 접어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개장을 앞둘 텐데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도 저희 고객님들과 독자님들이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제가 항상 채널을 유지를 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유지를 하는데 고객님들이라든지 독자님들한테 항상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한 리포트면 전문가들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60일선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다우, 나스닥 지수가 현재 60일선을 지금 깨트린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에 팬데믹 현상으로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은 급락이 안 나올 거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61선 윗선까지는 회복을 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인 방송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을 드리고는 있으나 오늘 아마 전체 공지가 될 것 같은데 조금 힘에 부치는 가운데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뭐 한 번도 일면식을 갖지 않거나 댓글로도 소통을 하지도 않고 뭐 PPT나 올려달라 뭐 혹은 뭐 글씨 폰트가 마음에 안 든다 딱딱딱딱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일면식 없이 그렇게 댓글도 좋아요도 안 눌렀던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방송 찍는 제 입장에서도 물론 지금 방송을 키는 이유가 애초부터 저희 채널은 원래는 독자님들을 위한 유료 컨텐츠였지만 지금은 이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독자님들과도 소통을 하고 방송을 좀 키우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한 번씩이라도 눌러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저도 지금 굳이 방송을 이렇게 자료를 이 정말 자료 조사하는 것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길라잡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좀 이 고급진 정보입니다. 고급진 정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제가 보니까 저번 주에 방송 올라온 조회수가 300조회수가 나왔습니다. 300조회수가 이게 좋아요가 25개, 26개가 좋아요가 있으니까 300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다음 화를 계속해서 찍게 될 때는 저희 유령 독자님들과는 저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유령 독자님들과 굳이 이렇게 시간 뺏겨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차라리 고객님들에 대한 투자 수익률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 이렇게까지 소통을 키는 거는 많은 독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 영상이 좋아요라든지 조회수가 500이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다음 컨텐츠는 무기한적으로 이제 휴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방을 해가지고 조회수가 500이 넘어가는 날로 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찍을 거고 조회수가 500이 이하면은 방송은 무기한적으로 휴방에 들어가도록 하고 차라리 고객님들에 대한 유료 방송을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만 따로 제가 드리면은 이제 비공개 영상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성으로 해서 이제 채널을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회수 500 찍는 게 사실상 어렵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구독자님들이 2,000분이 계시는데 500도 안 나온다는 건 지금 거의 한 전체 평균 중에서 반도 안 나오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기가 없는 채널이면은 굳이 힘을 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 오늘 방송 킨 것도 그냥 그 몇 사람들의 독자님들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 위해서 방송을 킨 겁니다. 그 몇 사람들 저랑 계속해서 일면식을 갖고 댓글로 계속해서 대화하고
대댓글 달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많고 저한테는 그분들이 정말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방송을 키는 거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방송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종합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반등폭은 나올 거다. 그리고 61선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61선과 121선은 어차피 장기선으로 보는 겁니다. 장기선 혹은 주식 용어 중에는 생명선이라고도 해요. 왜냐면은 장기선이 한번 하락 이탈을 하면 그 후에 어느 정도까지 이게 침체 분위기랑 조정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거는 무기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61선은 우리 생명선으로 봐야 된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은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훈풍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부양책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JP 모건이라든지 여러 뭐 거대 은행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 최대한 많은 거품들이 걷어진 상태다. 따라서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들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해외 증시가 나스닥 지수도 61선 생명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단기 편선이 21선까지 올라옴에 따라서 추가적인 추세에 대한 상향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래서 21선까지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인 반등이 가속화될 거고, 나갔던 수급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 산업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기술주들이 점차 반등폭을 회복시킴에 따라서 큰 굵직굵직한 대형 기업들도 지금 현재 반등폭에 올라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한국 증시 또한도 지금 61선을 회복하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닌 게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끝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난항이 있죠. 난항이 뭐냐면은, 오케이, 반등이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느 정도까지 회복은 된다라고 치자. 그렇다면은 미국은 그래도 기술주들이라든지 거래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적인 요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여건 상태가 낫다라는 말이죠. 반등이 올라오면 전체적인 반등폭이 올라오고 수급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익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겠지만, 한국 증시는 유독 독특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걷어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서 다 상승하는 분위기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 섹터가 여기가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고 여기가 바이오 산업이라고 한다라면 두 가지가 양쪽으로 계속 동반 상승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특이 케이스는 올라가는 산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또 혹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굵직굵직한 산업에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개별적인 종목들, 개별 장세, 순환매 장세로 개별주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올려줄 수 있는 수급 자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수급은 아직까지는 전무한 상태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 증시도 보게 되면은 지금 수급 자체가 개인에 대한 순매수세는 계속해서 유입되는 방향이 보인다. 개인들의 순매수세는 유입되는 방향이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뭐가 안 좋냐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거래소에 따지면은 외국인은 매도세, 기관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끔 주식 초보자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투자자별 동향이 그렇게 중요하냐? 추이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는 거의 미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 미친 대답이고 주식을 접어라 그냥.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지금 수급과 이 공급과 수요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 지수가 이게 자유 경쟁에서 비싸고 낮고를 측정해 주는 게 이런 많은 뭐랄까요 참가자들에 의해서 참가자들은 곧 거래량이죠. 이런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단기 투자자들은 상관이 없죠. 왜냐면 거래량 터지는 것들, 재료 터지는 것들 위주로 들어갔다 나왔다. 짧게는 뭐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버는 애들은 수급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수급 상관없다. 그런 애들은 절대로 오래 주식 못합니다. 금액대가 커지다 보면은 중기 투자할 수밖에 없고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별 동향은 매매 동향은 투자에 있어서 아주 좋은 키로 작동이 되고 이게 중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간에 이러한 투자자별의 동향들 지금 현재 기관들과 외국인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우위가 누가 더 높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편차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다. 아무튼 간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웬만해선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사실상 올라가려면 이러한 외국 기관계들에 대한 큰손 수급 자체에 대한 수급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번 주 방송처럼 지금 매수자들보다는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세 이제 셀링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들이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형주 이게 우상향 쪽으로 급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스탠다드 푸어 선물지수라든지 미니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한국 증시가 이러한 발목은 당분간은 지속되게 잡힐 전망이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런 게 좀 풀릴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지금 현재 뭐 IPO가 공개기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상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기주들이 많죠.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도 앞으로 있을 거고 그리고 추석 연휴 때 끝나고 나서는 빅히트가 있죠.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주가 상장함에 따라서 해외 시장의 투자자들을 한국 시장에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이러한 인기주들에 대한 수급몰이들이 한국 증시에 조금이나마 훈풍을 주지 않을까. 더욱이 10월달 중반쯤으로 해서 펠로시 의원과 문우시 장관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면 지금 주가지수가 급락했던 조정 분위기를 받았던 그 지점, 매수가 지점까지는 우리가 회복을 좀 꽤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오늘은 어떤 것 좀 살펴볼 거냐면요. 여러분들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많은 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뭐랄까요? 뭔가 판타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매도라고 하면은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가지수를 망가뜨려 가지고 뭐 주가지수에 대한 하락 포지션에 대한 수익률을 걷어버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악한 세력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도 우리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발품을 팔고 진짜 뺑이 까면서까지 수익을 벌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수자와 매도자에 간의 이런 항상 이 대결 구도죠. 그래서 항상 뭐 미국에서는 베어 장세라고도 하고 불세장이라고 하고 강세장과 약세장에 대한 두 사이의 포지션 사이에서 계속해서 주가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입니다. 정확한 시향 분석, 추가 부양책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느 정도 예측이 성공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하락 장세에 막 투자 심리 약하셨던 우리 독자님들과 고객님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최대한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예측이 잘 된 것 같다. 추석 끝나고 빅히트의 상장에 주목하자. 왜냐면 해외 투자에 대한 수급 물꼬가 틀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 11월까지는 한국 증시가 훈풍을 달 듯하다. 이러한 추가 부양책들과 인기주들의 몰이로 인해서 대신 변수는 있죠. 왜냐면 지금 11월 달에 다가오는 미국의 본격적인 대선에 대한 힘겨루기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그 대통령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떨어지고 올라가고가 반복이 될 수도 있으니 대선 횡보에 대한 리스크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부터 한 방송 한 편 한 편마다 500 조회수 500이 넘기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은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채널을 유지를 하면서 조회수가 더 잘 나오고 구독자님들이 만족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활발하게 채널을 같이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채널이 성장하지 않을 거면은 저도 자료 수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열성적으로 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회수가 500이 넘지 않으면 다음화는 계속해서 연재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저희 주식투자마을 VIP 고객님들을 위해서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는 봤냐? 액티비스트 숄트셀러라고 해가지고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라고 불리는 이러한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특징은 탐정 저리 가라 할 정도에 대한 뒷조사가 진짜 완전한 전문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뒷조사 자체가 진짜 개빡세다. 그래서 중국의 스타벅스 루이싱 커피라는 회사가 있었죠. 미국의 스타벅스를 잡기 위해서 루이싱 커피를 만들었는데 981개 매장에서 이 공매도에 대한 회사들이 영수증을 수만 장을 확보하고 치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그 루이싱 커피를 주가를 타깃을 잡아가지고 그 부정회계에 대한 사실 의혹들을 계속해서 낱낱하게 공격을 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팩트로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부정회계를 했다라는 소식에 나스닥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을 당하고 상장이 폐지가 될 정도로 공매도에 대한 이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 치밀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들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알게 되겠죠. 주가가 심하게 높은 기업들을 타깃층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PR이 높거나 PBR이 높아서 주가에 대한 PBR은 아니죠. PR이 높아서 주가에 대한 현재 주가가 현재에 대한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타깃으로 잡는다. 그리고 주식을 공매도 한 뒤에 사기 의혹을 파헤쳐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큰 이득을 취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하는 수법은 직접 소셜 네트워크, SNS에서 보고서를 일단 뿌립니다. 보고서를 뿌리기 시작한다. 보고서를 뿌리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가 고평가가 됐다. 그리고 트위터와 SNS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군을 모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군을 모아가지고 대중 앞에 리스크 팩트를 일단 지금 보고서, 안 좋은 보고서를 일단 꺼내 보이고 대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확인하는 게 이들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리포트를 딱 꺼내고 나서 이 하락에 대한 이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보고서를 꺼내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 팔아 제끼면은 공매도에 대한 이 사람들에게 더 큰 이득을 취하게 하는 부분이 있겠죠. 주가가 반토막 날 정도로 보고서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극적인 언어, 뒷조사를 통한 보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는 예를 들면 이 회사는 과도하게 고평가가 돼 있다.
현재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한 매출 실적과 영업이익과 컨센서스가 매우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뭐 혹은 더 나아가서 쓰레기 같은 실적을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되게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렇게 뒤흔들 수 있는 자극적인 언어를 쏟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뒷조사들은 분명히 얘네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 그 주장에 뒷받침할 자료를 토대로 팩트를 쏟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회사 또한도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주가 상장을 하고 있는 회사 또한도 이러한 부분에서 타깃이 안 잡히려면 부정회계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안 좋은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책 잡히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타깃은 믿기 힘든 주장을 펴는 기업들을 먼저 조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타깃을 잡냐? 공매도 타깃을 어떤 이들로 하여금 타깃을 잡냐면은 막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향후에 우리의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뭐 3배 가까이, 4배 가까이 뛸 거다. 혹은 우리의 기술력은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향후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경쟁에 독점을 할 수 있을 거다. 막 이렇게 먼저 입 터는 회사들을 조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호, 그래? 그럼 우리가 니네 한번 조져볼게.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자료 통해 수집하고 회사에 무단적으로 들어가서 이 회사의 기밀들도 유출시키고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조지기를 한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만약에 타깃이 정해지면 이 공매도 회사에서는 100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1년간 CCTV를 감시를 하고 내부 고발자를 회사에 심고 쓰레기까지 뒤져가면서 과대평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낸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러한 공매도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면은 우리가 팩트를 한 가지는 체크해 봐야 돼요. 이 얘기가 뜬 소문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확인을 해보고 뜬 소문이 아니지만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들의 주가 지수를 방어한다라면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지 주주와 회사 관계에 있어서 서로 투명하게 경영 실태를 발표를 하고 주주들은 이 회사에 대한 미래 가치를 정말 적절하게 평가를 한다라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신념 뭐냐? 공매도 투자자들의 신념은 주식을 살 땐 집을 날릴 각오로 주식을 하지만 공매도를 치는 공매도를 할 땐 우리는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이 공매도를 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집을 날릴 정도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라면 공매도 치는 애들은 무한정적으로 내 목숨까지 걸고 지금 공매도를 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회사에 대한 대표들을 몇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전문적인 공매도에 대한 대표는 이 중국 쪽에서 이 회계 자료에 대한 계속해서 숨기는 그리고 거짓된 부정적인 회계 자료를 멋대로 뿌리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공매도 회사를 설립해서 이 회사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조져놓겠다. 이런 생각에서 회사를 차리신 분들도 있고 또 몇 분 정도는 공매도를 치다가 진짜 집도 다 날라가고 임신한 와이프 또한도 집을 나올 정도로 같이 맨몸으로 나올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요번에 니콜라 회사 같은 경우에 공매도 잘 쳐서 수익을 많이 벌었다. 이러한 사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공매도가 주식은 올라가야 수익이지만 공매도는 떨어져야 수익이죠. 근데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무한적으로 리스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다. 화제가 됐던 공매들 종목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니콜라 주식, 최근 들어서 니콜라 주식, 수소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 후에 주가를 급락시켰다. 주도 세력은 힌덴버그 리서치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창업자는 사퇴를 했고 한국 증시도 수소자동차에 대한 몇몇 회사들이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를 좀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정말 낱낱이 살펴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매도도. 나녹스, 주도 세력 시트론, 머디워터스,
주력 제품의 성능을 시연한 영상이 조작이라는 논란이 불거짐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2배 넘게 올랐다가 다시 반토막 남는 사례가 있었고, 엘론 뭐 이런 거 쭉쭉쭉쭉 회계 부정이 발각되고 예견하고 공매도를 투자해 5억 달러를 수익을 남긴 이 회사 엘론이라는 회사는 2001년도에 파산을 했다. 이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편으로 회사 하나를 유지를 하는 것도 정말 엄청난 진짜 수고와 시간이 쌓인 거고, 그 경영진도 이 회사에 목숨을 걸었을 텐데 공매도에 대한 세력들로 인해서 회사가 이렇게까지 파산을 하고 없어지는 거는 정말 이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도의적인 책임에서 그게 정말 합당하다라고 생각은 안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엘론이라는 회사가 키니코스 어소시에이츠라는 공매도 회사로 인해서 파산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또 인과응보죠.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키니코스 어소시에이츠라는 공매도 회사가 어디에다 손을 댔냐면은 테슬라 회사에다 손을 댔어요. 차량 판매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높다는 논란이 5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공매도 장고는 한때 200억 달러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여러분들 200억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은 23조예요, 여러분들. 23조. 23조의 공매도가 테슬라 주식에 겁나게 쌓인 거죠. 23조가. 근데 문제는 테슬라가 요번에 앨런 머스크에 대한 혁명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 키니코스 어소시에이츠라는 이 공매도 회사는 30조 넘는 큰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게 바로 인과응보 같아요. 너무 회사를 본인들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이 회사들도 그런 것들의 뭐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추출해내고 시장에 이렇게 뿌리는 거지만 사실상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상당히 좀 과열돼 있는 분위기고 거품이 좀 많이 껴있는, 많은 프리미엄이 껴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진짜 우주 산업에 대한 정말 이런 첫발을 내딛는 이런 부분에서도 자리를 잡는 것 같고, 전기차라든지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도 만약에 상품화가 되고 시중화가 된다면 현재의 주가는 더 배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허기 때문에 공매도가 뽑아내는 단기적인 일편적인 그러한 악재적인 보고서 하나만을 가지고 그 회사를 판단하거나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인과응보로 이 키니코스 어소시에이츠 꼴 좋다.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이 인과응보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홍콩계 증권사 CLSA의 서울지점에 폴체라는 전문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 되게 쓴소리를 했는데 이번엔 두 번째 팩트를 봤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조사에 다뤘던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올려봤습니다. 폴체, 홍콩계 증권사 CLS 서울지점에서 전문가 폴체는 한국 규제는 기업의 경기 침체 대처 능력을 떨어뜨린다. 기업들은 마치 한 손을 뒤로 묶은 채 싸우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주는 세계적으로 가장 싼 업종 중 하나지만 엄격한 노동법에 따라 지점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부 정책의 재원 마련에 시중은행이 참여한다는 점도 가치 재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거다. 문재인 정부의 낡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억제가 전통 산업들의 매력도를 끌어내리고 있고, 가치주들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로 고통받고 있고 이는 구조조정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이 많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여론 형성이 정말 계속해서 불이 붙고 있고,
계속해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정부 쪽에서 조금 움직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자꾸 자유 경쟁에 있어서 규제가, 정부에 대한 규제가, 그리고 정책이 계속해서 정부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이게 민주주의라든지 자유경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리고, 아예 정부에 의한, 거의 공산당과 사회주의 국가가 그런 거죠. 정부가, 오직 정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게 깨름직해요, 사실상. 그래서 저도 정알못입니다. 정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걸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자꾸 기업들을 이렇게 조져놓는 거는 진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 위에서 우리나라에서 LG전자, 삼성전자, 정말 엄청난 그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엄청난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 위에서 대한민국을 조금이나마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얼마나 막심한 지금 고통을 주고 있냐. 그리고 이게 제가 예전에 법학과 다닐 때 정부 규제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일단 기업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 말 그대로 인력을 축소를 하는 거죠. 인력을 축소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최대한 R&D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경쟁 위해서 투자에 대한 파트 부분을 좀 넓혀서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 조금이나 하려고 하는 게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계속해서 정부는 시장 경쟁을 지켜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인력을 창출해내라. 그리고 약속을 해라. 아니 진짜 막말로 무슨 시장에 대한 판로를 열어주고 우리가 경쟁적인 위치에서 어느 정도 선두에 대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거지. 아니 맨날 소득주도 정책, 말도 안 되는 정책 펼치면서 더욱이 더 나아가서 지금 경제는 지금 꼬꾸라지고 있고 OECD 국가 자살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만큼 경쟁이 많이 치열한 상태에서 어떻게 인력을 확충을 할 것이며, 기업들도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진짜 하루가 다르게 저 밑에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 쫓아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을 해낼 거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푸시를 절대 놓지 말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는 없애야 돼요. 청문회는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국가 청문회 이번에도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업 총수님들을 계속 국감 청문회에 계속 이 여당 쪽에 계속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올해 자산액이 4천억이 넘게 올랐다라면서요. 1,700억인가? 4천억인가? 엄청나게 넘게 자산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00억이면요, 여러분들. 그 돈이면은 정말 정말 그린존에 있는, 정말 손을 닿지 않는 저소득층 아이들, 몇 가구, 몇백 가구는 더 살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계층에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지만, 그 국회의원들 돈 1,700억 정도, 1,400억 정도 자산을 올릴 정도면 이건 폭리를 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녹봉을 그렇게 빨아제끼면서 국민들에 대한 생활 수준 정도도 유지를 하지 못하고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생태계 또한도 보장해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본인들에 대한 사리사욕은 다 채우고 지금 기업은 거꾸로, 국민들은 거꾸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LS의 서울 지점에서 말하는 폴체 전문가가 말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한다. 이 와중에 집단 소송제 모든 분야 확대 방안 추진.
그냥 저는 미국에 가서 회사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대한 기업들, 지금 대한민국 OECD 국가 GDP를 이 정도까지 성장시킨 동력원 중에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기라도 했지. 국회의원들은 진짜 어느 순간 딱 그냥 일반 평민이에요. 국회의원이 뭐 대단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 국회 자리 의원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나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냥 나온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그 시를 대표하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본인들 자산 가치에만 집중을 한다는 게 문제인데, 아무튼 간에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법무부가 이번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를 확대 도입을 하기로 추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한 사람이 뭐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와 씨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가치관이라든지 생각과 관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통상적으로 아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부의 독특한 사람이 내는 소송 또한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서 회사를 괴롭힐 수가 있다. 그래서 잦은 소송으로 기업들이 허송세월만 하게가 된다면 글로벌 경쟁 우위는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방송은 이러한 규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봤습니다. 규제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시금 주식에 대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현재 공매도가 뭐 내년까지 폐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은 계속해서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차익 공매도도 나오고 있고요. 혹은 주가 지수를 계속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가 지수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밑바닥에서 순매수를 했다가 다 던져버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 지수를 계속해서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공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애들에 대한 엿을 매길 수 있을까? 저런 공매도 새끼들을 어떻게 나와 똑같은 고통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팁을 드리자면 여기 실질적으로 30조 원이나 손실을 본 우리의 테슬라에 대한 사례가 있죠. 공매도 새끼들도 똑같이 이 고통에 참여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고통을 똑같이 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 회사를 정말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주식의 그 슈퍼개미라고 하시는 김정환 슈퍼개미님이 계시죠. 제가 그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 그분 책을 보고 주식에 처음 입문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에 이 회사에 대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충분하게 현재에 대한 PER, 고평가된 부분을 충분하게 완화시킬 수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생산품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이 회사는 전혀 지금 고평가가 된 게 아니다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공매도 포지션들이 과열이라고 외쳤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는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충분하게 나오고 그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말 생산품을 보여준다라면 앨런 머스크처럼 스페이스X는 정말 온몸에 소름을 끼쳤죠.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이 회사에 대한 미래적 가치가 있다라면 현재의 주가는 고평가된 게 아니고 주주들은 그러한 회사를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공매도에 대한 이 야가 빠진 새끼들의 얼굴에 진짜 코 한 대라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회사를 믿고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를 한다면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들을 완전하게 엿을 매길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금 살펴본다면 지금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11시 20분인데 시장 분위기는 상승폭을 조금 축소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마 추석 연휴 전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를 할 거다. 왜냐하면은 추석 동안,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게 폭락작이 오든 급락작이 오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을 거고, 비중을 축소하거나 그리고 혹은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제한될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빅히트, 빅히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살아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지수들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증시를 견인을 해주고, 그 IPO에 대한 미인주들 있잖아요.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게임즈 혹은 빅히트, 이러한 좀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장이 되면 아무래도 활력이 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추석 전인 오늘은 조금 시장이 좀 재미없을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중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나서는 시장이 조금 활력을 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좀 길었습니다. 40분 동안 저 혼자 좀 떠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을 길었는데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고객님들도 독자님들도 정말 한 해 정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힘든 장세에 오신 만큼 체력적으로나 멘탈 부분적으로나 많이 좀 힘이 붙이고 지쳤을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는 이러한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 조금 한 테포 좀 내려놓고요. 자료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충분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이제 고객님들과 독자님들께 방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추석 연휴 때는 가족분들과 정말 푹 쉬시고요. 하지 못했던 책들도 진짜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잠을 충분하게 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다시 재활력 돋으신 다음에 올해 연말 정말 11월 달부터 빡셉니다, 여러분들. 정말 멘탈 잡으셔야 되는 게 미국에 대한 대선, 그리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쉽사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바락바락 한다라면 정말 시장에 대한 판도가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로 하시기 바라면서, 하반기 때도 저희 주식 투자 마을 채널과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푹 쉬시길 바라겠고요. 요번에 안타깝게도 9월 달에 슈비겐 코리아 투자 종목 한 종목으로 수익 실현하고 지금 현재 조금 시장에 대한 조정폭으로 인해서 좀 물린 상태인데, 다음 주부터도 시장에 대한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셔서 10월 달에도 수익 랠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회수 500이 안 넘으면 다음 방송은 진짜 무기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요랑 댓글 잘 봤다라는 댓글 한마디만 해도 조회수 진짜 500은 금방 넘어가니까 정말 지금 유령 독자님들이 아니라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랑 같이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